이번에는 액션 매니저와 리본 컨트롤을 사용한 메모장 만들기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컨트롤은 MS 오피스 2007부터 소개된 UI로서 분리되어 있던 메인 메뉴와 툴바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탭 형식의 구조를 선보여서 좀 더 간편하고 비주얼적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메뉴입니다. 넷바이에서는 2009부터 이 리본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리본 컨트롤을 이용해서 메모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pmemo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New VSR Form Application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폼의 이름부터 바꾸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이름은 네임을 폼 3, 디폴트 폼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요. 저희는 메인 폼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폼이라고 주시고요. 캡션에는 이름을 바꿔주셔도 좋고요.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항상 저희는 프로젝트 이름을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디렉토리 본인이 저장하고 계시는 가지고 계시는 디렉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lready Studio 밑에 프로젝트 밑에 델파이 교육이라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umain 저희는 앞에 U자 앞에다 파스 앞에다 U자를 붙이기로 했고요. umain.pass 주시면 되고 자, 프로젝트 이름은 저희는 샘플로 pmemo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pmemo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배우신 액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메모 만드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액션 매니저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리스트 역시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액션 매니저에서는 이미지스 프로퍼티를 연결해서 그림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액션 매니저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메모장에서 쓸 스탠다드 액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누르시고 New Standard Action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메모장이기 때문에 저희 에디트 쪽에 Cut, Copy, Paste, Undo, Select All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쪽에 있는 모든 액션들을 다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에디트에 이렇게 항목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또 스탠다드 액션 쪽에 이번에는 자, 포맷 쪽에 Bold, Italic, Underline 일단 이 세 개와 뒤쪽에 보시면 Left, Right, Center라고 하는 정렬을 해주는 이 액션들 6개의 액션을 또 역시 추가하여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에디트 쪽의 액션과 포맷 쪽의 액션을 추가하셨고요. 이번에는 스탠다드 액션 또 다시 들어가셔서 파일 쪽에 Open, Save as, Exit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은 파일, 에디트, 포맷 이렇게 스탠다드 액션을 쭉 뽑아주시고요. 자, 이 스탠다드 액션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별도의 필요한 뉴 액션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파일 쪽으로 오셔서 그 메모 컴포넌트를 지워주는 새롭게 시작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 액션을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new underbar action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부분의 속성을 new underbar action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은 올라가는 메뉴에 올라가야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new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캐테고리는 파일 쪽을 선택하셨으니까 파일이 디폴트고요. 힌트는 메모장 지우기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인덱스는 현재 -1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미지 리스트에 그림을 더 추가하신 다음에 이걸 부르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지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스탠다드에서 선택한 것이 0번부터 지금 13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순서가 바뀐 거긴 한데 저희는 그냥 그 뒤에 시퀀스하게 붙인다 생각하신 다음에 5번째 있는 그림을 물리겠다. 시퀀스 번호로 그냥 추가를 나중에 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덱스를 14라고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액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일 쪽, 에디트 쪽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타 다른 처리들을 조금 더 붙일 거기 때문에 기타라고 하는 항목에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action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은 about라고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모달 창을 조금 띄울 거고요. 제가 이 about를 설명하면서 화면을 재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은 about underbar action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action이라고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캡션은 그냥 about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about 표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그냥 about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포맷이 아니고 자, 콤보를 열으시면 이건 기존에 있는 캐테고리들이 올라오고요. 저희는 새로운 캐테고리를 주셔야 될 때는 손으로 치시라고 그랬거든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뭐 그냥 about 표시 그리고 그림 이미지 역시 아까 14번까지 나갔었죠. 15번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타 쪽에다가 이번에는 화면을 토글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항상 윈도우 창에 가장 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표시하기 위해서 기타 쪽에 이름은 탑 액션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탑 액션. 이렇게 주시고요. 자, 캡션에는 항상 최상위 이렇게 주십시오. 항상 최상위. 그 다음에 힌트에는 화면은 맨 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아까 10 몇 번까지 나갔었죠? 13, 14, 15 이번에는 16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주신 상태에서 코딩은 아직 하지 않고요. 지금 디자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탠다드 액션에다가 여러분들이 별도의 뉴 액션 3개를 추가하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물론 액션 메인 메뉴바나 액션 툴바를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오늘 리본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2009에 추가된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대고 쳐보시면 여기 리본 컨트롤스 캐테고리 안에 T 리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 리본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본 컨트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본에 뭐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캡션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캡션에 기본적으로 리본 1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모장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본 컨트롤에 리본에 캡션을 바꾸셨고요. 뭐 폰트, 뭐 하이트 이런 것들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지금 기본 스타일을 쓰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리본의 스타일들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본에는 아까 탭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에딧 탭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탭 하나
저희는 둘 정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탭을 찍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룹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그룹을 추가하시기 전에 먼저 역시 캡션. 그래서 선택은 이렇게 하시고 밑에 바디를 찍으시면 해당하는 리본 페이지에 대한 속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캡션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파일이라고 주십시오. 파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에는 편집이라고 주십시오. 편집 되셨나요? 네, 이렇게 캡션을 바꾸셨고요. 자, 그러면 파일 쪽에 그 페이지에 이번에는 그룹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또 역시 누르시면 Add Group이라는 것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Add Group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역시 이것의 그룹에 대한 캡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열기, 닫기 이 정도로 주실까요? 메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쪽에 그 열기 닫기 쪽에는 어떤 메뉴를 들어갈 거냐면 저희 파일 쪽에 있는 항목들을 드래그 드롭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탁 내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액션들이 파일 쪽에 있는 액션들이 이쪽으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끝난 겁니다. 물론 저희가 각각의 액션들에서 execute 핸들러까지 코딩을 해 놓으셨다면 이제 실행을 하셔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도록 되겠죠. 근데 저희는 아직 그 디자인만 하신 거고 코딩은 뒷부분에서 또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편집 쪽에도 그룹을 이번에는 하나, 둘 이렇게 한번 내려놔 보시죠. 역시 캡션은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에디팅 이렇게 줄까요? 에디팅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렬이라고 주십니다. 정렬.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폰트 이렇게 주십시오. 폰트라고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에디팅에서 우리 에디트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들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쪽에는 포맷 쪽에 보시면 Align, Right, Center 이 세 개가 있었죠. 이 세 개를 역시 드래그 드롭해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쪽에는 Bold, Italic, Underline 이 세 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토 사이즈로 핸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사이즈가 다 기본 사이즈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이즈들은 또 바꿔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그 기타라고 하는 것을 파일 쪽에다 그룹으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는 기타라고 주시고 파일 쪽에다가 기타가 되거든요. 네, 기타라고 주시고 이 부분은 기타에 있는 두 개의 부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직 그림 이미지를 추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액션들은 지금 그림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오픈이나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자, 오브젝트 인스펙터 액션 클라이언트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코맨드 스타일이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코맨드 스타일. 자, 지금 이것에 대한 이 액션이 수행되는 코맨드는 버튼 형식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뭐 new나 exit나 save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최상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것을 쓰시려고 하는 거냐면 토글링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글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는 코맨드 스타일을 뭐로 쓴다? 체크박스를 쓰겠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고 거기 디폴트 true 하면 이게 체킹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체킹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놔두시고 뒤에 편집 쪽에 가시면 이 align 할 때 left, right, cente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렬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저희가 메뉴에서 말한 exclusive이기 때문에 radio 버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디폴트로 하게 되면 이 메모장이 left justified, left 정렬이 될 거기 때문에 left 쪽에다 디폴트를 true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bold나 italic, underline은 또 역시 같은 의미로 뭐가 될까요? 네, 역시 얘도 체크박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션들에 대한 코맨드 스타일을 변경하신 거죠.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팝업, 뭐 액션이 붙은 팝업을 쓰셔도 되고요. 저희는 그냥 팝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고, 자, 팝업의 디자인은 들어가시기 전에 역시 뭘 물리셔야죠? 이미지를 물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액션은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은요, 뭐 많은 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파일 쪽에 있는 것만 물리도록 하죠. 파일 오픈, 네, 그 밑으로 save as, 파일 new, 파일 new 액션이라고 쓰는 거죠. new 액션. 그리고 중간에 separate 하나 주시고 종료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의 팝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팝업을 주시고 띄우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조금 있다. 저희가 이 화면 안에 메모장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장에다가 팝업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션 만드신 것을 리본에다 만드셔서 저희의 메뉴는 리본 컨트롤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리본까지 만드신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저희는 뭘 쓰시냐면 이제 메모장에 해당하는 그 메모 컴포넌트가 있고 리치 에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그 메모장에 사용하시는 컴포넌트는 저희 델파의 키 메모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기본 사이즈가 크고 조금 더 기능이 더 보강됐다고 그럴까요? 더 많은 T Rich Edit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Rich Edi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팔레트에서 Rich Edi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ich Edit를 내리시고요. 자, 이것에 대한 정렬은 Align이죠. Align 속성을 클라이언트에게 꽉 차게, 이 화면에 꽉 차게, 즉 보더를 뺀 이 사이즈가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래서 보더를 뺀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 꽉 차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메모장이나 Rich Edit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어떤 텍스트들이 뭐로 저장될까요? 네, array로 저장이 됩니다. 그 array에 해당하는 property, lines라는 것이 있습니다. lines. 자, 여러분들이 메모나 Rich Edit에 입력하신 tstrings 데이터들이 array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들어오시면 현재 이렇게 Rich Edit 1하고 그 다음 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inline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하면 이게 데이터가 다 지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제로 라인이 돼야지만, 네, 제로 베이스드 베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로 라인이 돼야지만 첫 번째 라인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하신 다음에 네, 지워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치 에디트에서 라인즈가 제일 중요한 프로퍼티긴 합니다만 몇 가지 속성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라인즈 밑으로 가시면 max length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max length가 지금은 0이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 원래 리치 에디트가 32K, 64가 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원래 32K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제어를 하시고 싶으면 숫자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팝업 메뉴 보이시죠? 자, 그럼 저희는 팝업은 연결하셔야 되니까 팝업 물려주시고요. 뭐 read only, 리딩만 한다면 read only. 그 다음에 저희 show scroll bar가 아니고 scroll ba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콤보를 선택하시면 양쪽으로 줄 거냐 수평 수직 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both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직이나 수평으로 눈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때 스크롤 바를 생성하도록 해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스테터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 델파에 보시면 여기 그 에디트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요게 스테터스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터스 바를 지금 이렇게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도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힌트 값을 뿌려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뿌려주기 위해서 스테터스 바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32에 있는 스테터스 바를 내리시면 얘는 역시 align이 or bottom으로 먹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제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시려면 바꾸셔야 되지만 보통 스테터스 바는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테터스 바는요. 뭔가를 뿌려줄 때 말 그대로 상태 바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정보를 뿌려주기 위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메시지 같은 걸 뿌린다든가 이 밑에다가 그러신 경우에는 이 스테터스 바의 프로퍼티에 보시면 심플 판넬, 심플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판넬을 true로 주시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 주시는 거죠. 심플 판넬 true, 심플 텍스트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델파이처럼 세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지금 정보들을 각각 틀리게 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경우는 심플 판넬을 true로 주시면 안 뿌려집니다. 맨 항상 앞에다만 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플 판넬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체킹하지 않고 그 대신에 panels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역시 array방이겠죠. The status panels, 즉 이 안에 그 status 판넬을 몇 개로 쪼개서 array로 관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nels를 직접 들어가셔도 좋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panels 에디터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지금 추가된 것이 없거든요. 자, 저희는 3개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add를 해서 3개의 판넬로 쪼개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그 스테터스 바에 3개의 판넬로 쪼개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판넬을 찍으시고 자, 스테터스 바 1점 판넬 0 그 밑에 보시는 property text 이것이 결론은 올라가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런타임 시에 이제 데이터를 뿌릴 겁니다. 그래서 스테터스 바 1점 판넬 0점 텍스트 두 번째는 스테터스 바 1점 판넬 1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 정렬은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왼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뭐 레벨 같은 거는 이건 약간 입체적으로 원래 T-레벨이라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만 약간 들어가게 나가게 현재 로우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현재 저희는 텍스트로 쓸 겁니다. 근데 델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형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스타일을 도형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도형으로 만들어서는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주로 텍스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요. 저희가 첫 번째는 무엇을 뿌릴 거냐 하면 그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힌트 값을 뿌릴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라인과 현재 컬럼 세 번째는 시스템 날짜를 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250 정도 또는 두 번째 것은 한 뭐 200 정도 그래서 필요하신 사이즈에 맞춰서 값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각각을 위스를 제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테터스 바를 3개까지 쪼개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메뉴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화면에 대한 디자인만 하신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또 여러 가지 코딩들 주로 메모장,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처리부터 먼저 조금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액션들에 있는 메뉴들을 코딩하여서 메모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매니저로 들어오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다른 그 에디트 쪽에 있는 컷이나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액션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에 코딩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만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New, New로 들어오셔서 New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역시 이벤트 핸들러로 점프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것은 저희가 Rich Edit에 있는 Lines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시는 거거든요. 자, 메소드 Clear를 쓰게 됩니다. 자, Rich Edit 1점 아까 말씀드린 Lines에 있는 Clea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워주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reachedit 원점 lines.clear.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readline이나 writeline 이런 것들을 쓰셔서 한 줄씩 저장하거나 한 줄씩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만 지금은 델파에서는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저장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오픈 쪽에서는 그 전에 예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alogue 박스를 띄워주는 것 자체의 execute 부분은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열기를 눌렀을 시에 그러니까 취소를 눌렀을 시에 대한 이벤트는 별도로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시면 on accept, on cancel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렀을 때 on accept, 취소를 눌렀을 때 on cancel을 별도로 코딩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before execu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efore execute는 그럼 언제 사용하는 이벤트일까요? 자, execute라고 하는 것이 했을 때 다이alogue 박스가 화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즉 다이alogue 박스가 뜨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 before execute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before execute를 써서 다이alogu에 물려있는 initial dir, 초기 처리 디렉토리나 필터 조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다이alogue 박스를 직접 띄우시는 게 아니고 이 액션, 즉 file open 1이라고 하는 액션에서 띄운 다이alogue, 즉 property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le open 1. 네가 물고 있는 다이alogue, 여기 property로 다이alogue라는 것이 있습니다. property 중에 initial di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alogue 박스가 떴을 때 처음에 초기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특별하게 본인 홀더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C 밑에, D 밑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잠깐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닫아놓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필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다이alogue 박스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필터링 기능을 해주는 프로퍼티인데요. 필터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예를 들면 unit file, 제가 일부러 두 가지를 필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unit file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또 파이프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unit file이라는 걸 콤보에서 선택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가져오게 되냐면 pass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고 자, 역시 페어로 또 연결하시고 싶을 때는 파이프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text file이다. 이렇게 주시고 역시 텍스트 파일을 선택했을 시에는 .txt 이거 확장자죠. 이렇게 두 개를 페어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따 오픈 다이alogue를 띄우시게 되면 콤보 박스의 유니트 파일, 텍스트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유니트 파일을 선택하면 파스를,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면 txt 확장자를 필터링 해오라고 지금 조건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아까 on accept 확인을 눌렀을 시에는 저희가 뭘 하셔야 되나요? 본인이 선택한 파일을 이 rich edit의 lines로 불러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시는 메소드가 load from file입니다. 그래서 델파에서는 이 load from file 반대 save to file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숫자, 문자 같은 것들은 load란 말을 안 쓰죠. 그냥 assign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별도의 우리가 blob이라고 얘기하는 뭐 string 큰 데이터들 또는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을 연결하실 때는 load from file, save to file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on accept로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ich edit에 지금 다이alogue 박스에서 선택한 내용을 어디로 lines에 load from file 하고 여기 실제 파일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ttt.txt 이렇게 직접 주셔도 좋지만 저희는 어디에서 지금 이 액션 1이죠. 이 file open 1점 액션에서 선택한 다이alogue에서 찍은 property file na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alogue에서 찍은 그 file name property입니다. 이것을 rich edit lines로 로드에 오라는 코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같은 경우는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before execute, on accept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before execute에서는 저희가 그냥 필터는 굳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세이브 하실 때 그냥
txt를 직접 넣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만 카피를 해서 before execute에다가 홀더는 디렉토리는 같은 데를 주셔야 되니까요. 자, 이름만 액션 이름이 file save as 1이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nAccept를 했을 시에는 역시 이번엔 반대 load가 아니고 sav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ch edit 1. lines. save to file. file save as 1. 잘 틀렸죠? file name dialog 주점인데 dialog 주점 file name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네가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찍은 파일명으로 철자가 계속 틀렸네요. lines save to file save as 1. dialog file name dialog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주셔서 기본적으로 오픈하시고 세이브하시고 지워주시는 코딩을 하신 거고요. 뒤에 있는 에디트 같은 거는 특별히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쪽에 있는 이 코딩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메모장에서 한번 데이터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전혀 코딩을 안 하신 상태고요. 일단 그 에디팅을 하셔서 저장이 되고 다시 불러오는 것까지만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hi 이렇게 하고 제가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다이얼로그는 디폴트로 C로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형식의 밑에 콤보를 지금 저희가 이 필터가 안 올라오죠? 이유가 뭘까요? 코딩을 지금 잘못하셨는데 뭐가 틀렸냐면요. 다시 액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자, 여기 파일 쪽에 아까 오픈에 before execute 코딩 하셨죠? 죄송합니다. 세이브죠. 제가 착각했네요. 네. 세이브는 아까 필터를 안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자, 오픈 파일 하신 다음에 세이브 쪽에서는 디렉토리만 주셨죠? 그럼 여기다 파일 이름만 sample.txt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클리어를 하시고 한번 클리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 디렉토리를 가리키면서 이게 콤보에 unit file, text file,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주시면 여기 이렇게 디렉토리로 txt만 올라오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저장하셨던 sample.txt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hi라고 하는 이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편집 쪽에 가셔서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대로 눌러보시면 됩니다. cut, undo, copy, paste 이런 식으로 쭉 주실 수 있고요. select all 하신 다음에 bold, italic, underline 그 다음에 정렬은 right, center 이런 식으로 다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스탠다드에 있는 것들은 코딩을 전혀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일 쪽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불러오는 저장, 그러니까 OK를 눌렀을 때 또는 세이브해서 OK를 눌렀을 때의 코딩과 이런 부분들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를 하고 여기까지 테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